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4년도 상반기 SK 하이닉스 공채 현직자 특강 중 제5장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질의 응답 시간은 SK 하이닉스 공채 관련하여 수강 신청생들이 사전 질문한 20여 개의 모든 내용을 일괄 정리한 종합 답변입니다. 그만큼 오늘 수강하신 분들이 더 많은 내용을 들으셔서 다행입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 작년에는 뽑았는데 이번에는 채용 분야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SK 하이닉스의 공채 공고에 대하여 먼저 정리한 후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솔루션 설계입니다. 다음은 설계. 그 다음은 소자. 그 다음은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그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그 다음은 품질 보증과 양산 기술. 그 다음은 양산 기술 패키지 앤 테스트 그리고 경영 전략과 경영 분석. 마지막으로 회계와 세무입니다. 첫 번째 질문 SK 하이닉스의 청주 사업장과 이천 사업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입니다. 청주 사업장과 이천 사업장은 각각 다른 종류의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며 그에 따라 각 사업장의 특성이 다릅니다. 이천 사업장은 SK 하이닉스의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에 사용되는 D램을 주로 생산하며 약 2만 5천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청주 사업장은 SK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반도체 생산 공장으로서 SK 하이닉스의 주요 거점 중 하나로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알리는 MC5X 신규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SK 하이닉스에서 솔루션 설계 직무와 일반 설계 직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입니다. 솔루션 설계 직무는 전자기기 및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일반 설계 직무는 메모리 반도체 제품의 설계와 제품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두 직무는 모두 설계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들이 다루는 제품과 시스템의 범위와 성격이 다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반도체 회로 설계 시 주로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요? 답변입니다. SK 하이닉스에서는 다양한 툴을 사용합니다. 특히 차세대 D램 규격인 DDR5 생태계 조성의 가속화를 위해 미국 케이던스의 최신 반도체 설계 검증 자동화 툴인 EDA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과 정확도를 제고하고 설계한 대로 회로가 잘 작동하는지를 검증합니다. 또한 패키지 설계 단계에서는 전기적, 기계적 공정 최적화를 위해 전기 해석, 구조 해석, 열 해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산 해석 툴을 사용합니다. 기타는 회사의 기밀사항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직무는 무엇인가요? 답변입니다. 아무래도 양산기술 직무입니다. 이 직무는 반도체의 양산 과정을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SK 하이닉스의 주요 사업 영역 중 하나입니다. 양산기술 P&T 직무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테스트의 공정 장비 최적화 및 제품 양산성 확보를 위한 공정 표준화 작업 및 장비 고도화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이닉스 자소서 문항별 작성 요령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답변입니다. 이는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에 다루기에는 포괄적 질문이네요. 우선 가장 중요한 지원 동기 작성 요령을 말씀드리면 회사와 직무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보유 역량이 어떻게 회사와 직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진실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총론적인 설명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원 분야별로 다르며 직무 중심으로 타인과의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외 상세 답변은 반도체 자소서 클리닉 전문기관인 커리어 4.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SK 하이닉스에 입사하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므로 전공 지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 및 제조 공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취업 캠프 등에 참여하여 자기소개서에 담을 내용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면접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학점 및 어학 점수 관리에 신경 써야 하며 인적성 검사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AI 하드웨어 가속기 RTL 엔지니어는 어느 부서에서 일하나요? 답변입니다. SK 하이닉스의 AI 하드웨어 가속기 RTL 엔지니어는 반도체 설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AI 가속기 카드인 AIM, X와 같은 제품의 RTL Register Transfer Level 설계를 담당하며 이는 반도체 칩의 기능을 정의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RTL 엔지니어는 하드웨어 설명 언어 HDL을 사용하여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 칩이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를 정의합니다. 이들은 또한 설계 검증, 최적화 그리고 문제 해결과 같은 업무도 수행합니다. 근무 부서는 일반적으로 반도체 설계 또는 연구 및 개발 부서에서 근무하나 회사의 내부 정책 및 조직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SK 하이닉스에서 품질 보증 직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역량과 사용 중인 데이터 분석 툴이 있다면 어떤 것을 쓰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요? 답변입니다. SK 하이닉스의 품질 보증 직무는 고객의 사용 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현상을 분석하고 양호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개발 부서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으로는 외국어 능력 영어, 중국어, 일본어, IT 시스템 개발 능력 및 반도체 공정, 소자, 테스트 능력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툴로는 SK 하이닉스 자체 툴인 스마트을 사용하며 장비에서 뽑아져 나오는 raw 데이터들은 반드시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이썬은 거의 넘비 팬데스만 사용합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파이썬보다는 스파파이어가 훨씬 잘 뿌려주어서 머신러닝 분석이 필요할 때는 사이킨런을 돌리기도 하지만 보통은 회사에서 쓰는 통계 툴인 JMP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팀에서 JMP를 통해 머신러닝 분석 툴을 만들어 두어서 해당 기능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툴들은 데이터 분석, 문제 해결, 품질 개선 등에 활용되며 이를 통해 SK 하이닉스는 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객의 만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R&D 공정 개발 직무는 올해 뽑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작년 R&D 공정 개발 직무를 모집했었지만 2024년 채용 공고에서는 해당 직무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R&D 공정 개발 직무 취준생이라면 다음 두 가지 진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한일 기술 및 연구 개발에 관련된 다른 직무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올해 선발 직무 중에서는 솔루션 설계, 소자,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이 연구 및 개발에 가까운 직무로 보입니다. 이들 직무는 기술적인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직무를 선택할지 결정 전에 각 직무의 세부적인 업무 내용과 요구 역량을 잘 확인하고 본인의 경험과 역량이 과연 그 직무와 잘 맞는지를 고려해 봄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채용 공고나 회사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 ED 공정 개발 직무에 대한 열정이 크다면 다른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종종 특정 직무를 모집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그 직무를 모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 동안 본인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경험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자기소개서 관련 수강하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커리어 4.0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하이닉스 지원 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알려주세요. 답변입니다. 첫째는 지원 분야별 전공 지식 및 기술입니다. 특히 반도체 전공 지식, 보유 기술 및 제조 공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둘째, 목표 설정 및 달성 경험. 셋째, 문제 해결 능력, 협동 능력, 지속적인 학습 의지. 넷째,
자기소개서는 지원 분야별 직무 적합성 평가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과 역량 중심으로 작성하여 전문가 컨설팅도 한 번 받아 제출하심이 좋고, 면접에서도 자신의 직무 적합성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닌 SK 하이닉스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기술 혁신. SK 하이닉스는 후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HBM에 있어 삼성전자를 추월하고 있으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PIM 개발, AI 반도체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는 사실은 기술 혁신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들에게 새 기술을 통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점. 업계 선두. SK 하이닉스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서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이는 회사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 직원들의 자부심을 말해준다는 점. 문화 및 가치. SK 하이닉스는 자체의 독특한 기업 문화와 가치를 갖고 삼성전자와는 다른 작업 환경과 경험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문화와 가치가 개인의 가치와 잘 맞는다는 점. 개인적인 이유, 위치, 업무 환경, 업무 내용, 개인적인 성장 목표 등 개인적인 이유로 SK 하이닉스를 선택하였다는 점 등을 피력하세요. 13번째 질문입니다. 자소서 작성 요령 중 하이닉스 자소서 문항과 인재상 관련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먼저 문항별 키워드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데요. SK 하이닉스 자소서의 문항별 특정 키워드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취한 경험이라는 문항은 성공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험 정리 및 세분화. 자신의 경험을 시간순으로 나열 후 이를 다시 주제별로 세분화하면 한 가지 경험을 여러 키워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괄호 안 내용을 최대한 포함하세요. SK 하이닉스 자소서 문항별 괄호 안에 세부 내용 명시된 것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SK 하이닉스 인재상은 첨단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인재,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인재, 도전하고 노력하는 인재인데, 인재상에 맞는 경험과 사례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상은 커리어 4.0 강의 안에 들어있는 내의 기초로 답변드렸습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SK 하이닉스 공채 시 경영 전략과 경영 분석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공통점. 모두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 직무로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석과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차이점은 1. 학력 기준. 경영 전략은 보통 MBA 등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하, 경영 분석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등 경영 전공자를 대상으로 채용합니다. 2. 업무 범위. 경영 전략은 보다 전략적인 차원의 사업 환경 분석, 사업 전략 수립 업무, 예컨대 신규 사업 기회 발굴, 사업 환경 분석, 전사 전략 수립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경영 분석은 주로 기업의 내부 데이터와 외부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 사업 계획 및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분석 방법. 경영 전략은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사업 환경을 분석하고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로서 정성적 분석을 주로 합니다. 반면에 경영 분석은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량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정량적 분석을 주로 합니다. 4. 요구 역량. 따라서 경영 전략은 전략적인 사고력과 리더십, 전문 지식을 가지고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는 직무이고, 경영 분석은 데이터 분석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경영 전략은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경영 분석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입니다. 5. 결론. 직무 선택은 지원자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결정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영 분석에서 출발하여 반도체 직무와 산업에 대한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 자연히 경영 전략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HBM 같은 것은 AI 시대와 맞물려 SK 하이닉스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통찰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상품 기획과 연구개발의 방향, 투자 계획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문과 출신이라도 경영 전략을 논하려면 반도체 기술과 제품, 시장과 산업에 대한 깊은 지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SK 하이닉스 품질 보증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을 알려주세요. 답변입니다.
8번째 질문에서 이미 답을 드려 생략합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SK하이닉스 자소서 관련 수강하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답변 전술. 시간상 추가 상세 안내는 커리어 4.0으로 문의하시지요. 17번째 질문입니다. SK하이닉스 경영전략팀의 경우 무역회사 해외 인턴 때 신규 노선을 제안한 경험도 어필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SK하이닉스 경영전략팀에서는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장기 경영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장과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석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무역회사 해외 인턴으로서 신규 노선을 제안한 경험은 이러한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시장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며 그것을 구체적인 제안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본인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이 경험을 어필하면서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였는지, 어떤 기회를 발견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신규 노선 제안으로 전환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SK하이닉스 경영전략팀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추상적인 인재상만 언급하여 조직 부합성만 강조하면 약하고 지원 분야별 직무적 합성을 논증할 만한 경험과 사례를 제시함이 중요합니다. 18번째 질문입니다. 전략기획팀의 전반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내양외양. 다양한 국제 경험 등 또 해외 출장이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지원 분야별 구체적인 인적성 정보는 SK하이닉스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략기획팀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 동향을 분석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역할을 합니다. SK하이닉스의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SKCT,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데 SKCT는 SK그룹에서 주관하는 인적성 검사로 이 검사 결과와 자소서, 면접 결과를 종합 고려하여 적부 판단을 합니다. 또 해외 출장의 경우 해외 영업이나 엔지니어들만큼 많지는 않겠지만 SK하이닉스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므로 전략기획팀의 일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업무 내용, 회사의 사업 전략 그리고 특정 시기에 부서에 부여된 타스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원 동기를 말할 때 해외 출장 등은 퍼스널 인트러스트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것을 지원 동기로 삼는 것은 적절한 방식은 아닙니다. 19번째 질문입니다. 직무 커리어 로드맵과 HBM 상세 설명. 답변입니다. 답변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커리어 4.0은 지원 분야별 커리어 로드맵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를 자소서 컨설팅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향후 계획 관련하여 이러한 지원 분야별 커리어 로드맵 자료 기반 하에서 자신의 경력 개발 계획을 피력한다면 자소서 심사자들에게 상당한 차별성과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적, 제품적, 구체적인 아이템까지 제시하면 그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으로 인해 향후 계획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는 양산기술 지원자인데 이 직무는 반도체 전공정의 공정 장비 최적화 및 분석을 통해 양산 제품의 최고의 품질을 갖추어 생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생산 공정을 구현하는 직무이므로 이에 국한하여 아주 간단히 커리어 로드맵을 요약하면 입사 단계에서는 기본 공정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양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고 중간 단계에서는 공정 최적화와 품질 개선에 대한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신기술 도입과 공정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고급 단계에서는 전 공정 흐름을 관리하고 공정 전략 수립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제품의 양산 공정을 책임집니다. 따라서 양산 기술 직무는 기술적 역량 외 사내에서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 인재는 SK하이닉스에서 향후 중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사업에서 일대 전기를 가져온 HBM에 대해 상세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10분질의 응답 시간에는 불가능하고
이번 면접에서 필히 출제될 키워드이고 자소서에도 인용되면 좋을 내용입니다. HBM의 기술 개념과 탄생 연역, 원리와 구조, 제조 방식, 주요 공급업체와 수요기업, 향후 기술 개발 전망과 HBM이 국내외 세계 반도체와 AI 기업에 대해 미칠 영향과 사업 전략에 대해서는 문과, 이과를 불문하고 필히 모든 지원자들은 숙지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현재 커리어 4.0은 HBM에 대하여 자소서 클리닉 신청 취준생용으로 만든 7페이지 HBM 자료를 무료 배포하고 있다는데 추가 상세 안내는 커리어 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산업, 예컨대 기계 설계 직무 인턴 경험이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입니다. 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반도체 기술에 대하여 잘 모르면 기계공학과 반도체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즉, 설비 인프라 물류 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제어라든가 기계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신규 라인 셋업,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 레이아웃 설계, 구상 설계, 상세 설계, 설계한 부품을 제작하고 평가 개선하여 양산에 적용하는 일 등등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듯 직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반도체 기구 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T자형 인재상으로 반도체 관련 지식을 조금씩이나마 다양하게 필요로 한다는 점이 특색입니다. 기계공학 자체 외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반도체 공정 설계, 반도체 소자 개발, 그리고 반도체 공정 지식까지 있으면 사내에서 매우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따라서 다양한 타 분야와의 소통 및 협업 능력이 중요합니다. 21번째 질문입니다. SK 하이닉스 양산기술의 경우 직무별 키워드와 자소서 작성 방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첫 번째, 양산기술의 직무 키워드입니다. 반도체 전 공정의 공정 장비 최적화 및 분석을 통해 양산 제품들이 최고의 품질을 갖추어 생산될 수 있도록 테스트 및 다양한 생산 공정을 구현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데이터 분석 역량, SK 하이닉스의 경우 데이터 분석 역량이 강조됩니다. 프로그래밍 코딩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가진 지원자들에게 더 가점이 부여되고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정과 장비, 양산기술은 장비 파트와 공정으로 나눠집니다. 공정은 레시피나 생산을 직접 컨트롤하는 쪽이고 장비는 이러한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비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프로그래밍 능력 보유자를 우대합니다. 예컨대 파이썬, 스폿파이어,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분석 프로그램 등입니다. 두 번째, 자소서 작성 방향. 이러한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SK 하이닉스의 양산기술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키워드들은 단순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과 연결시켜 구체적인 사례 예컨대 실험 실습 경험, 캡스톤 디자인 실습 등을 설명함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해당 직무 수행 역량과 준비를 보여주는 것, 즉 직무적 합성을 논증함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자소서 작성 질문이 매우 많았는데 한정된 질의응답 시간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합격의 1차 관문인 자소서 클리닉은 반도체 전문가들이 모인 커리어 4.0으로 문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마지막으로 현직자님이 나오셔서 미처 여러분들이 질문하지 못한 사항들을 즉석에서 받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 및 앞서의 수강생들이 사전 질문해 주신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을 마치고 저 지인은 물러갑니다. 감사했습니다. 필승 합격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